우리는 이게 카레야만 가는 이게 어렵게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정수리 뭐 누르면 될까요? 아, 정제는 이거요. 이거? 근데 여기 참 스푼데도 필요해. 이 DMC가 그러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를 껴서 길다 보면 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단 사고 있는데 9월이 근데 이게 공기랑 힘이 나요. 9월이 그냥 제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색깔을 괜찮은데 갑자기 근데 목소리 위에서 목소리만 그러면 몇 주에 얼굴이 나오네. 첫째 아니면 둘째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그거 말고 다른 새로운 시간대 말만 둘째 넷째 안 되니까 둘째는 이래서 아래다 되겠다. 여기는 몸좀 크게 차이가 젊은 여자는 안 해. 근데 있잖아. 아니 제 사람 알 수가 없었더라고. 기계를 공중집이라고 취소로 그걸 담는 사람까지 그 사람 진짜 강아지 나이 벌써 70 선치가 들어가면 이거 만드는 거를 이제 입주 어떻게 하는 거 같더라. 정말 제자네요. 이제 잘 들어간다는 얘는 왜 사람이 독서 모임 하는데 독서 모임 인문학 지난달에 네, 은지 오고 있어요? 이 순간이 네 사람 팀전구나. 밑에 있어요? 네, 1층이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점을 많이 받으면 전국역에서 서해 운전을 해갖고 그래서 지금 밑에 도착이 돼. 그러니까 저는 여자 외상이 저 일단 이번에 시작을 할게요. 먼저 시작하고 좀 지하철이 좀 사고가 있어서 늦어지나 봐요. 자,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드린 거 자료 다 보셨죠? 이거 두 번째 페이지가 인쇄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인쇄가 안 된 게 아니고 두 번째 페이지도 그렇고 아마 뒤에 보시면은 빈장이 몇 개 있어요. 오늘 좀 이제 스터디 할 게
제가 이거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하기는 너무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여기 직접 쓸 게 아마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회원님들 취향에 맞게 필요한 부분도 좀 정리하시고 하시라고. 네, 제가 그거는 저거 이제 칸 일부러 비워놨고 이면지를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스터디 사실은 원래 그 비과세랑 그 지난번에 했던 부가세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과세나 양도세 부분에서 실무에서 저희가 이제 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해야 되는 부분들을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그거 말고 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매매 상담이랑 부동산 투자 상담 이제 실무에서 이제 저희가 중개업자로서 할 때요. 예. 그거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세금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또 타이밍이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지난주에 마침 또 개정세법이 지금 떴죠. 예. 보신 분들이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좀 많이 바뀌어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중개업을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이제 그런 세무사가 외우시면 되고요. 예, 저희는 일단은 저희한테 필요한 게 뭔지랑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제 손님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언제 바뀌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세상 어떤 게 바뀌었고 뭐 어떻게 됐더라 그 정도는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때문에 이제 한번 뭐 종이는 제가 이제 몇 장 저기 인쇄가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요약해서 적은 게 아니고요. 그 법령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드린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거 뭐 따로 짜보고 뭐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이걸 제가 다 넣은 건 아니고요. 요 개정된 거 내용 중에서 저희 중개사들한테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좀 추출해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거 간단히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이제 전문직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제가 좀 난해한데요. 제가 주제를 삼기가 애매한데 내용이 지금 뭘 얘기할 거냐면요. 이제 저희가 실무를 하시면서 손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는지라 단순히 뭐 손님한테 내가 좋은 물건을 돈을 일단은 두 번째 배제해놓고 좋은 물건을 과연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중개사가 되는 건지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일단은 계약 하나 갖다 해보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실례를 몇 개 들어가지고 한번 좀 얘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매매 상담 체크 포인트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이제 쭉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게 왜 파트 1으로 제가 해놨냐면은 일단 제가 매매 상담이든 부동산 투자든 간에 제가 토지 건물은 없어요. 토지 건물은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해드릴 게 없고 일반 중개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집합 건물들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 상담 같은 경우는 파트 1을 나누는 게 뭘 주제로 나눠놨냐면요. 손님 테마를 같이 나눠놨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매매 상담 같은 경우는 실입주할 사람이 있을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손님층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신혼부부들. 그 두 가지 정도 케이스 나눠봤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어떤 질문들을 상담할 때 해야 될지랑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상담 요령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중개업을 하실 때 손님한테 어떤 투자 물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최소한 아셔야 된다.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나눠봤고 그 추가적인 파트는 제가 그 다음 차 연달아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지 않은데 중간중간에 좀 짜투리 내용들 좀 있어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여기 제가 빈 여백을 좀 많이 만들어 드렸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좀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스터디 진행하기 앞서서 뭐 이번에 그 밴드 좀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밴드 좀 정리가 됐어요. 회원분들이. 저희가 사실은 그 밴드에 들어가신 분이랑 50명이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항상 지켜보긴 하는데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는 그 글 자체도 읽질 않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회비를 내고 안 내고 그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몇 달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활동이 힘드신 분들은 굳이 뭐 회비 내주지 마시고 활동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활동하실 때 재개하셔라. 그렇게까지 제가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어차피 뭐 회비 10,000원이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부동산 스쿨이나 모임에 가입하셔가지고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최소한 투표 정도라든가 아니면 글 정도는 한번 읽어줄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걸 아예 보지도 않으시면서 남아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제 개인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분들은 진짜 여기 계속 나중에 뭐 본인이 아쉬울 때라든가 아니면 필요할 때는 그때 한번 들어와서 보겠다. 제가 판단하는 그렇게밖에 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다른 걸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딱 회원 거기 공지해 볼 때 그렇게 보냈어요. 회비는 지금 지독하게 내주시고 그리고 투표랑 최소한 그리고 밴드 공지 확인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한 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는 이제 뭐 본인이 그동안 일이서 못했는데 하시겠다고 얘기 드렸고 나머지 한 10분 가까이는 이제 탈퇴가 됐죠. 탈퇴를 하신 게 아니라 탈퇴가 됐는데 그 과정은 좀 저 개인적으로 조금 씁쓸했어요. 저한테 사실적으로 그 탈퇴하신 분들 중에서 뭐 개업하신 분들도 있고 소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가게 자리까지 해서 전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뭐 나가시는 건 자유예요. 자유인데 그래도 뭐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그냥 문자 한 통이라도 뭐 그동안 뭐 감사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빈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글 문자 보내자마자 알아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한 80%는 답장 한마디 없이 그냥 탈퇴시키려면 시켜라. 제가 볼 때 분명히 제가 아주 친절하게 문자를 남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혹시 그 중에서도 이제 아예 뭐 처음부터 활동을 못하셨던 분들은 뭐 저도 크게 애착이 없긴 한데 중간에 뭐 사상부부터 많이 물어보셨던 분들 보니까 이 부동산 스쿨 모임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게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닌데 여기 분들이 지금 나중에 다 개업하시고 당연히 소공 취직하시고 하시겠지만은 좀 오랫동안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면서 서로 좀 도움도 받고 지역적으로 좀 다양하니까 그런 걸 좀 유지할 수 있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 기대와 좀 틀리게 그냥 본인의 당장에 뭐 맞춰서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앞으로 매달 이제 그거는 좀 계속 지켜갈 예정이에요. 그게 왜냐면은 뭐 제 개인적으로 서운한 것도 있긴 한데 여기 또 열심히 먼 지역에서 이 더위에 또 아니면 겨울이 된 또 추위에 와서 진짜 뭐 제가 대단한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라도 얻어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 뜻과 틀리게 단순하게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만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싫어하거든요.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좀 배제할 수 있도록 제 냉정하게 그렇게 하고 부동산 스쿨은 어차피 진짜 의지 있으시고 그리고 뜻이 있으신 분들 끼리만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섭섭하시거나 좀 서운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그거는 저희 모임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제 취지는 저는 그렇게 진행할 거라서 그게 저랑 안 맞는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뭐 나중에 추후에 각자 본인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좀 무거운 얘기는 한데 한 번은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얘기는 한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얘기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할게요. 대부분 오신 것 같으니까. 오늘 제가 이거 말고 그 전에 제가 잠깐 맛배기로 지금 최근에 제가 좀 겪었던 일들 중에서 보니까 저희가 제 사무실이 제가 최근에 직원이 퇴사를 해서 새로운 직원을 제가 고용을 했거든요. 고용을 해서 이제 필드에 내보내기도 제가 한번 사무실에서 직원을 앉혀놓고 맨투맨으로 한번 교육을 해봤어요.
계약서랑 등기를. 예. 근데 이걸 1시간 동안 두두두두두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딱 하나 반성을 했어요. 제가 뭘 반성했냐면은 여기 스터디에서 제가 처음에 할 때 막 뭐 계약서부터 판례부터 해서 뭐 등기까지 해서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예. 너무 어려운 걸 했다. 네, 너무 어려운 걸 했구나 제가. 네, 너무 제 딴에는 그래도 쉬운 걸 했다고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제가 막상 제 신입사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 스터디 한 거에 제가 볼 때는 한 20%? 네, 30%? 그 정도밖에 못 해주겠더라고요. 네, 이 친구는 당장 내일 손님을 나가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정도만 해도 가서 신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게 내용을 너무 좀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실은 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해봤자 8시간인데 8시간까지 그거 가지고 그걸 하는 거는 무리였구나 역시.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유행하는 이건 저도 좀 처음 겪어봤던 일인데 새로운 사장님들이 생기셨더라고요. 중개업에는. 지금 이제 기존에 제가 중개업자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기존의 중개업자분들은 새로 이제 저희 같은 분들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개량을 해서 어떻게 그 방법을 이용하시냐면 기존의 중개업자분들이 직원을 고용을 하세요. 소공이든 이제 중개 보조원이든 고용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저희를 배척하는 이유가 일 다 가르쳐놨더니 딴 데가 차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나눠먹기가 될까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보니까 직원이 왔는데 소공이든 중개 보조원이든 간에 광고 나가고 손님 방 안내해주는 것까지는 그 친구들 보고 하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계약이 진행되잖아요. 그 손님 데리고 들어오면은 대표가 무조건 다 해요. 나머지는. 계약서 쓰는 거, 등기 뽑아서 설명하는 걸 대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온 직원 중에 한 6, 7개월 실무를 한 직원이 왔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당연히 이 정도는 했으면은 등기 기본적인 거랑 계약서는 쓸 줄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것도 거의 같은 동네에서 일을 했으니까 비슷한 분야를 젊은 친구고. 예.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는데 대표는 저 계약서 쓸 줄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계약서는 쓰면 되지 계약서 왜 못 써? 그랬더니 저는 계약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수법이냐면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 사람을 고용해놓고 바보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 그러면 네가 나가서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네가 배운 게 있어야지 하지. 예. 우리가 물건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계약서 쓸 줄 알고 등기 설명해서 손님 어떻게 마무리하는 데까지.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안 알려주고 대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단하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그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장이 그렇게 한가하고 진짜 그 직원들 계약 가지고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지 그럼 자기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거를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자기 계약을 하나. 그래서 그게 조금 되게 쇼킹했어요. 근데 그게 좀 젊은 한 40대, 30대 한 중후반 사장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또 새로운 게 정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많이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공으로 들어가신 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조원 들어가시는 대부분의 분들 소공이시겠지만은 드랍하시면 이제 월급 체계가 이제 뭐 비율제나 이제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매출의 몇 프로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동네 다 틀리긴 한데 근데 매출의 몇 프로 하면은 되게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내가 일을 뭐 조금 부진하더라도 사장님 능력자니까 여기서 계약서 안 다쳐서 막 1,000만 원짜리 7, 800대 쓰면은 나 월급이 얼마겠네. 네? 총 매출 몇 프로 이제 그런 계산하시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급여 조건이에요. 실무에서. 총 매출의 몇 프로라는 거는 매출은 어차피 오픈이 돼 있겠지만은 오픈돼 있겠지만은 거기 마이너스 비용 처리하는 건 사장 마음이에요. 만약에 사장이 그 마이너스 비용에다가 자기 자식 학비,
자기 차 미쓰기, 자기 차 대출 이자 그거 다 빼면은 알 수 있을까요? 사장님 그것까지 직원한테 다 오픈해서 세세하게 알려드릴까요? 사장님? 제가 볼 때는 비율제보다 지금 여태까지의 기존의 공인중개사분들과 기존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지금 새로운 저희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결코 그거를 진짜로 아주 순수하게 좋은 의도로 활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에 이거를 스터디 때 얘기를 드린 건지 아니면 그 외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예로 저기 제가 일을 하던 동네 주변의 지역에서 부동산에서 그렇게 운영했다가 크게 난리가 난 부동산이 한 번 있었어요. 중개업소가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였냐면은 거기도 급여가 매출 몇 프로예요. 근데 직원들이 일을 엄청 잘해요. 한 3-4명 있는데. 예. 근데 매출을 막 한 달에 원금 작은 것만 해서 막 1,000씩 맨날 찍는다 한 명당. 그러면은 월급이 못 나와도 최소한 500, 700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장이 또 건물도 팔아요. 예. 그런데 급여가 항상 200 얼마, 100 얼마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1년 넘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근데 직원들이 그동안 참았던 이유는 초짜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직원들이 문제가 장부 보여달라고 해요. 지출내요. 그래서 사장이 끝까지 안 보여주다가 이제 대판 싸워서 사장이 숨겨놓은 장부를 직원들이 보게 됐어요. 네. 보게 됐더니 거기에 뺄 수 있는 거는 지 개인적인 거는 다 빼가지고 비용을 다 해가지고 매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직원들이 사장을 결국은 고발했죠. 네. 고발하고 그런데 또 복잡한 문제가 그 사장에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직원 자격증을 건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타겟이 직원 대표자는 당했죠. 또 직원은 자격증 날라가고. 네. 그리고 그 사장은 이제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그 뒤에 얼마까지 제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무실은 이제 끝장나고. 네. 그런 사례가 있긴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승리자는 그 사장님이죠. 네. 그래서 매출의 몇 프로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매출의 몇 프로 정확히 좀 제시를 하면은 양식장 사장이면은 우리 사무실 평균적인 지출은 이 정도다 월. 그러니까 이 정도 매출 이상 했을 때 얼마가 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걸 제가 볼 때는 먼저 얘기해주는 게 맞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은 한 달에 여기 월세나 이것저것 해서 평균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500, 1,600은 나가 지출이.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해서 그 이상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내가 2%, 3%, 10% 줄게.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 그게 정확한 거지. 대부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말해줄 이유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되게 엄청난 함정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면접 볼 때 그럼 사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안 뽑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안 뽑죠.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깔끔하고 뒤끝 없는 거는 그냥 비율을 받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냥 어차피 내가 한 만큼 가져가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사장님들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그렇게 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걱정을 해보는 게 맞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그 매출의 몇 프로라는 거를 물어보시는 분은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 매출의 몇 프로인데 다른 걸 자꾸 물어봐. 제가 궁금한 건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시고 여긴 조건이 매출의 몇 프로인데 뭐 다른 거 이렇게 되고 다른 거 이렇게 되고 다른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매출 몇 프로 무조건 좋은 거예요, 본인이 판단할 때. 근데 그게 반대로 무슨 심리가 있냐면은 내가 초보고 분명히 일을 좀 못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잘하면은 내가 더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전 개인적으로. 굳이 비율을 따지다가 하면은 사장이 한 7 정도, 들어가시는 분은 3 정도. 그러니까 이게 참 냉정한 게 그런 건데 본인이 일을 하신 것만큼 가져가는 게 사실 마음 제일 편해요 그냥. 예. 근데 내가 초짜인데 뭐 옆에 직원이 잘하고 사장이 잘해서 그걸 내가 나눠갔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사장님들 다 사장님인데 이제 나중에 직원 뽑아가지고 초짜 뽑으셔가지고 일은 내가 다 하고 직원을 가르치는데 계약서 안 나오고 못해요. 그렇게 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주실 수 있을까요? 과연? 저도 이렇게 못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은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만약 그 조건 가지고 그렇게 그 조건만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예,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드린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유념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부동산 계약 손님이면 계약하신다 그래요? 뭐 어떤 뭐 임대든 매매든 뭐든 간에 계약을 하시겠다고 이제 방법을 주고 오케이 떨어졌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주인 확인? 주인 확인 아니면 계좌? 아니면 임차인 통화? 그쵸. 예, 이게 등기가 무조건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생활화가 안 돼 있으신 중개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예. 손님 계약하겠다 그러면은 밤늦게 등기 끊어야 돼요. 예, 등기 끊고 등기 확인한 다음에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저도 직원 이번에 뽑은 직원도 그렇고 예,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공동중개하면서 봤는데 손님 계약한다고 하니까 일단 주인 계좌번호 먼저 들이밀고 예, 돈 받아 돈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전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월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아요. 예. 뭐 월세야 뭐 상가 같은 경우나 뭐 주택 같은 경우나 전입신고 되고 뭐 확정일자 받으면은 뭐 채워서 면제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렇게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사고가 터지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사고예요. 예. 그거는 지금 뭐 현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현업을 하실 분들도 이게 아무리 귀찮아도 이거는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무조건. 예. 손님이 저 이거 계약할게요 그러면은 무조건 등기. 예. 등기 먼저 끊어야 된다는 거. 그 등기가 요즘에 잘 돼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바로 열람이 가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꼭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게 갑자기 지난주 이번 주 스터디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거 꼭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등기라고 말씀하시는 몇 분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정도가 이제 좀 짜투리 얘기였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개정세법에 대해서 이번에 바뀐 거 혹시 세법 실무하시는 분들도 잘 못 보셨죠? 그쵸? 예. 네. 세법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민씨 봤죠? 예. 네. 다른 분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대충 뭐 어떤 게 바뀌었더라. 질문 안 드릴게요. 민지 씨 어땠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어떤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임대사업자를 완전 다 만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제가 이거 잠깐 얘기하기 전에 스터디를 하실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사실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같이 여러분처럼 똑같은 중개업을 하고 있는 동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실수를 하거나 틀린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고 본인의 의견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돼요. 뭐 제 생각이 꼭 맞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를 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거 한번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민지 씨가 얘기를 해주신 대로 이번에도 그 종이 쭉 보시면은 아실 건데 제가 이 빨간색 박스만 박스만 딱 보면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보면은 1번 같은 경우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 공비랑 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하겠다. 이 내용 많죠 여기.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위에 이거 딱 한 줄 보시면은 그냥 뭐가 증가가 되시겠어요? 아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지 혜택이 있겠구나. 그 정도는 그냥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 또 봤더니 두 번째 거를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 감면 대상 확대 밑에 쭉 있어요 또. 이거 보면 머리 아프니까 보지 마시고 이거 봤더니 임대주택 내면 혜택을 또 주네 세액 감면을. 그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죠 저희가. 그리고 다음 장을 봤더니 주택임대사업,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그래서 내용이 쭉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쪽이 이제 현행이었고 저도 이거 보니까 좀 기억이 나던데 아마 공부하실 때 다 보셨을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건 보셨을 건데
요거 그대로 넘어가고 여기 제가 박스 친 부분 있죠? 네.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고 실무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장 가시면은 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 확대 저거 딱 보시면은 아 그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좀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겠구나. 이제 그런 거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또 아래에 가시면은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신설 이 밑에 내용 또 있죠.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딱 보면은 주택임대 사업자 안 내면은 가산세 물리겠구나. 그렇죠? 또 똑같이 우리 하나만 했는데 쉽지 않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또 종부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종부세는 별도로 따로 일단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크게 골자가 저희한테 필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저희 민지 씨가 금방 얘기한 대로 이 내용 지금 간단하게 제목만 지금 체크해 봤을 때 정부에서 원하는 게 주택임대 사업자 내라 그냥 주택임대 사업자 내라는 거죠. 제가 거기 지난번 스터디 때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정부에서 2020년까지 100%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더 땡겼어요. 지금 작년 내년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설명 하나 드리면은 지금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시면은 굳이 사업자를 안 내도 상관이 없어요. 세금이 안 나오거든요. 소득세가. 그러니까 사업자를 안 내도 그냥 있으시면 돼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바뀐 게 뭐냐면은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가 돼도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연수익이 월세 임대소득 들어오는 게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임대사 등록을 무조건 하시고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안 내신 분들 얘기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올해까지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 임대료가 2천만 원 이하면은 면제해 줬어요, 소득세를. 내년부터는 무조건 다 내요. 세금을 다 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한 사람이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단기나 장기냐 그거를 선택하면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골자는 딱 그거죠. 주택임대 사업자를 무조건 내게 하겠고 그리고 세금을 무조건 다 걷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집을 한 차라도 갖고 만약에 임대를 놓으시면은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얼마의 세금을 다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년부터 바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이거 다 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중요한 게 지난번 스터디 때 한 거죠. 지금 그 임대료 상한해 버리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딱 내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만약에